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장기 계좌, 중기 계좌 한 주도 팔지 않고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. PD님, 미국 주식이 급하게 올랐는데요. 네네. 이유는 어떤 걸로 계시나요? 오를 때가 돼서 오른 거고요.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주식이 오른 거 맞고요. 그다음에 10년물 국제금리가 급격하게 좀 떨어졌어요. 유가도 떨어지고, 그다음에 중동 문제도 조금씩 그렇게 더 확전되는 분위기도 아니고, 충분히 오를 그 상황이 되긴 됐었는데,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, 노동지표도 잘 나오고, 급격하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서 상승을 했습니다. 지난주에 모습 보여드린 화면이에요. 10년물 국채금리가 9.5%를 더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조금 다시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해서 이 화살표를 좀 보여드렸을 거예요. 그 이후에 지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. 지지선 사진을 제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. 여기가 깨지면 완전 무너져서 좀 부러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다행스럽게도 지지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거기에서 반등을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고요. 스파이가 추세선 상단에 닿았잖아요. 자, QQQ도 지금 추세선 상단에 닿았어요. 윗꼬리가 살짝이게 끝났고요. 자, XOXX 반도체도 추세선 상단에 제일 늦게 닿았습니다. 자, 세 종목이 모두 다 지금 추세선 상단에 닿았고요. 지금 먼저 QQQ 보시면 캔들은 지금 모든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왔어요. 이미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고요. 좀 돌파 직전이고 돌파하지 못했죠. 반도체가 제일 많이 떨어져서 아직은 돌파를 못한 상황입니다. 61선을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바로 더 올리면은 이평선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한 방에 정배열이 될 수 있어요.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증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주 동안 출장 다녀오셔서 미증시를 파악 못하신 분들은 뭐야 왜 이렇게 바뀌었어? 이렇게 되실 수 있으세요. 이번 상승에서 SOXL 제법 비중을 많이 담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3분기가 최저점이다 생각을 해서 좀 미리 말씀드렸죠. 그리고 반도체가 좀 과하게 좀 빠져서 반도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해서 좀 들어간 거고요. 마피드 늘 100만원씩 분할 매수 했는데 이번엔 제가 한 2천만원, 2,200~300만원까지 들어갔거든요. 좀 많이 들어갔죠. 그리고서 좀 매도를 하고 지금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죠. 10년물이 꺾이는 느낌이 좀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200일선 때문에 그렇거든요. 200일선을 볼까요? 200일선에 대한 매매를 저번 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200일선을 돌파하기도 쉽지 않은데 깨고 내려오기도 쉽지 않다. 만약에 깨고 내려갔다가도 금방 복귀하는 게 거의 보였거든요. 계속. 주식을 조금 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200일선이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상승이냐 하락이냐인데 그냥 맥없이 그냥 한번 붕괴돼서 그냥 쭉 내려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개별주는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지수주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. 자, 200일선을 QQQ는 지지받고 그냥 갔죠. 빅테크 종목 위주는 강하다. 이번에 중요한 거는 스파이 S&P 500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. 역시 200일선을 깨졌는데 그냥 내려가진 않습니다. 분명히 다시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저는 근데 올라갔다가 200일선을 마구 떨어질 상황을 좀 생각을 해서 요 정도에 제가 1차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올려버렸죠.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예요 현재. 자, 그래서 XOXL을 제가 14달러 중반 정도에 매수를 하고 200일선을 다시 복구하러 갈 것이다 라는 그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걸 예상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먹을 게 있겠다 해서 비중을 좀 더 실었습니다. 과감하게. 그리고 좀 덜고 후에 좀 더 올라가고 있죠. 나름대로 조금 많이 하는 스타일이 평상시는 많이 사지는 않고요. 네. 공포장이나 최대한 조정이 진짜 세게 오거나 참 무서울 때, 공포스러울 때 그때 분할 매수를 조금 크게 하는 편이에요. 지금 보신 게 제가 3월 달에 퇴기 형님과 영상 찍을 때 제 매매 스타일에 대한 얘기였죠. 저는 이렇게 매매하고 있었습니다. 계속. 다음 주 미국 증시 PD님 어떻게 예상하세요? 다음 주요. 먼저 미증시를 대표하는 스파이에서 뭐가 발생됐냐면요. 갭상승이 계속 발생됐어요. 자, 5일 연속 양봉이고요. 현재 지금. 자, 그리고 갭으로 올라갔고 역시 갭이었고 또 여기는 왕창 큰 갭이었고요. 또 한 번의 갭이었어요. 그래서 갭이 5일 연속 갭상승이 됐다는 게 증시에서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. 그래서 쭉 몇 년 동안 찾아봤는데 거의 드문 경우예요. 자,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되게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올라가는 각도도 상당히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요. 여기서 이 정도 각도, 여기서 이 정도의 각도. 상당히 급하게 내려오는 각도도 되게 급하게 내려왔는데 올라가는 게 더 급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뭔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. 자, QQQ도 마찬가지로 갭상승 나왔죠. 상당히 강하게 확실한 차이가 있죠. 스파이 주봉 보시면 어떠세요? 장대 양봉이 남았죠. 보기에 드물게 한 주 만에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. 자, 이런 모습이 상승 장악형 패턴이기도 하죠. 쭉 하락했는데 그 밑에 있는 두 파란 봉을 요 봉이 다 잡아먹어 버렸죠. 그래서 상승 장악형의 모습 맞고요.
자, QQQ에서도 상승 장악형의 패턴이 지금 보이죠. 그리고 QQQ는 그리고 이 추세선을 지금 살짝 위로 올라간 느낌이죠. 반도체도 비슷하게 그런 모습이 보이죠. 뭔가 강력한 힘이 느껴지고요. 근데 그 강력한 힘이 주말이 꼈기 때문에 다 아직 나오지 않았다 느낌이 좀 있어요, 개인적으로. 최근에 손절을 강조하셨는데 손절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손절이 쉽지 않죠. 자, 공포지수 매매 그 남은 물량도 거의 2~3%에서 4만원 손절했고요. 엔비디아가 405달러가 깨질 뻔했어요. 이때는 저는 좀 위험했었는데 이게 깨지고 좀 위험해서 그때 매수한 거의 절반은 좀 덜었거든요. 상당히 좀 위험했었습니다. 저는 이때 전량 손절도 생각했었는데 반만 손절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서 다시 올라가네 그래서 다시 탔거든요. 다시 매수해서 11월 2일 날 매도를 좀 했고요. 100만원만 20% 수익 보고 그 다음에 3일 날도 한 26%에서 한 100만원 가량만 지금 익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저점에서 매수한 거에 남은 물량 지금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TQQQ하고 XOXL 이 정도만 좀 갖고 있고요. 저는 엔비디아가 405달러가 깨지고 종가가 결정됐으면 매수한 건 전량 다 손절을 했을 거예요. 어떤 기준가가 됐을 때 그거가 무너진다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고요. 미련을 갖거나 그냥 뭐 오르겠지 기대감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뭐 100만원, 200만원, 300만원, 400만원 상관없어요. 근데 거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보였다 해서 저는 더 그러면 뭔가 다를 수 있겠다 해서 비중을 확 더 실어버렸습니다. 근데 저 같은 매매는 좀 좋지는 않고요.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원래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정도는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분할 매수로 조금 어떤 프로젝트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었어요. 이번에 좀 급격하게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. 산타랠리가 온다는 분위기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. 네네네. 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산타요? 작년도 산타랠리 온다 했는데 특히 테슬라 왕창 떨어졌습니다. 되게 힘들었는데 작년에. 어떤 분 보니까 유튜버들이 다 산타랠리 온다고 하니까 안 올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아, 그런가요? 네. 공부 많이 하셨네요. 네. 근데 저는 이번에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고는 해요. 조금 가능성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한 51%라도 좀 더 있는 것 같아요. 개인 생각입니다. 자, 5월에는 빅테크 중심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었어요. 그래서 하면서 랠리가 상승이 있어졌고요. 그때 뱅크런 사태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안 좋아서 중소기업들은 되게 안 좋은 느낌으로 해서 별로 안 올랐어요. 빅테크의 대장주 위주로만 거의 대부분 상승했고요.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. 러셀2000이 확 올랐고요. 금융주, 소비재주 이런 게 급격히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5월의 상승과 지금의 상승은 좀 다르다. 그리고 빅테크가 이번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며칠 동안은 빅테크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. 중소형주 위주. 그리고 S&P 500도 많이 올랐고 이번에 QQQ 반도체보다 한 3~4일 동안에 급격히 올랐습니다. 그게 진짜 반등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산타렐라가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기는 해요. 저도. 차트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 듣고서 그래? 산타렐리? 자, 몰빵!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이때 담은 뭐 XOXL이나 TQQQ는 중기로 좀 가져갈 예정이고요. 제가 이번 주에 그 썸네일을 말씀드렸듯이 상승의 시작은 외계인도 모른다고 했잖아요. 진짜 상승은 아무도 몰라요. 근데 하락도 몰라요. 다시 막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주식은 90%, 80%가 없어요. 제가 말씀드린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보는 것도 한 60%? 많으면 65%지 내일 오릅니다. 80%, 90% 장담을 못해요. 그래도 뭐 제 의견은 그냥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. 저는 그렇게 투자할 겁니다 라고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럼 뭐 투자하실 때 저 인간은 좀 그렇게 하는구나, 참고는 해야 되겠다. 그럼 뭐 도움 될 수도 있겠죠. 역시 공포스러울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. 네, 조금 저점에서 잡기가 좀 쉽지 않았죠.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지금 훅 떨어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,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. 제가 말씀드린 그 추세 전환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하고 지지선 손절로 가고 매수하는 거, 저는 두 번째 걸 택해서 매수한 거잖아요. 근데 주식을 좀 잘하는 분들은 앞에 거 하는 건 좋긴 한데 조금 그 추세 전환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려운 분들은 그냥 많이 떨어졌을 때, 공포스러울 때 그때 소량씩 분할 매수하는 게 조금 주린이 분들이나 조금 처음 하신 분들이나 어느 정도 몇 년 안 되신 분들은 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뭐 저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공포스러울 때 매수하는 게 괜찮은 거겠죠. 정답은 없습니다. 돈만 벌면 돼요.
PD님, 네네. 현재 포지션은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신가요? 저는 요번에 좀 조정을 좀 만약에 준다면 분할 매수를 또 예정하고 있거든요. 5일선이 지금 아직 안 올라오고 있죠. 주가가 지금 너무나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5일선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어요. 5일선이 좀 올라온다면 5일선 지지를 받고 갈 수도 있는 확률도 있고요. 뭐 21선까지 내려와서 갈 수도 있고요. 하여튼 좀 어느 정도 요 중반까지, 추세선의 중반까지 와서 좀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것을 좀 생각하진 않아요. 자, 그래서 금요일날 그 게시판에도 조정 시점 분할 매수 또 예정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렸죠. 뭐 종목으로는 역시 반도체 위주로 먼저 접근할 예정이고요. 상황에 따라서는 뭐 TQQQ 그렇게 좀 예정하고, 테슬라도 조금 뭐 매력적인 가격대가 온다면 가능한데 아직 뭐 조금 그래요. 자, 이 3개월 동안의 하락을 겁내서 다시 지금 내려올 걸 걱정을 해서 매수를 못할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현재 지금 그렇게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어요. 테슬라 180달러 부근에서 매수 준비했는데 그냥 올라갔잖아요. 네네. 자,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까요? 저도 못 샀습니다. 저는 근데 이번에 조금 좀 그래도 들어갈 생각 좀 있었는데, 여러 저희 구독자님들이 그 댓글로 마피디 조금 위험해, 좀 천천히 해, 뭐 이렇게 약간 네.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약간 그거에 영향도 받은 느낌도 있은 것 같아요. 제가 만약 유튜브 안 하고 혼자 했다면 한 1차 정도는 들어갔을 것 같은데, 190대에서. 그래도 여러 가지 좋은 댓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테슬라 차트 보시면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추세선 상단까지 올라갔거든요, 이렇게. 그리고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지금 기로에 서 있는데, 자, 우리 테슬라는 지금 중반에 지금 딱 걸쳐서 요것밖에 못 올라갔어요.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 분명히 있다. 200일선은 그냥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. 뭐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온다 하고, 제가 추세선 중반까지 올라가면 맞고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죠. 그 기간까지 와서 좀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. 지금 윗꼬리가 좀 긴 상태고요. 이걸로 봐서도 테슬라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있어요. 180을 생각했는데 180이 안 왔으면은 안 사는 거고요. 그리고 또 기회가 또 있습니다. 200달러 부근 정도부터 1차 매수 정도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전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매수하려고 매수가를 조금 올릴 생각은 있습니다. 뭐 당장 뭐 내일 매수를 해야 되나, 그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그래요. 조금 옆으로 횡보하거나 하다가 뭐 어떤 찬스 있을 때는 분할 매수가 좀 적절한데, 원 바닥 있었고 뭐 투 바닥 정도 그런 모습이 보일 때 한번 예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240 부근에 엄청난 매물이 좀 현재 있어요. 이렇게 하락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물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맞고 떨어질 확률도 있어서, 올라갔을 때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현재 테슬라는 제가 테슬라 좋게 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요. 단기적으로 좀 그렇다 말씀이신가요? 네,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. 한 달 정도? 근데 지수가 근데 많이 상승한다면 테슬라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약간 좀 자리를 보고 있어요, 자리를. 어제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으시니까 어떠세요? 네. 조금 제가 코로나 걸려서 조금 영상을 못 찍었는데 죄송하고요. 중요할 때 찍었어야 되는데, 그래서 게시글이라도 조금 계속 올리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. 저 감기 걸렸다고 댓글 많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. 응원 댓글 많이 주셔서 빨리 좀 힘이 많이 나셨죠? 네,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이틀 출근을 못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열이 좀 많이 나서. 자, 공포지수는 많이 위로 올라왔고요. 사업개미분들의 현황도 참고하시고요. 자, 곰돌님님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에 과일도 잘 먹었습니다. 자세한 얘기는 내일 종목별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 더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